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동행 모의고사 벌써 치르고 오셨죠? 영어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보셨을 건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고 우리 수업하듯이 포인트별로 설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어법 문제였습니다. 어법 문제.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 1번에 보니까 will be ing 형태를 썼네요. 이때 ing 형태가 옳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우리 시제를 뭐라고 했었죠? 자, 다시 여기 써볼게요. will be ing, will be ing. 자, 그럼 얘는 미래고 얘는 진행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미래 진행 시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will be lending our telephone lines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화선을 빌려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줄 거다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한국어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시제긴 한데 아무튼 우리 미래진행 시제라는 거 공부했으니까 뭐 미래에 그러고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조금 더 확고히 얘기해 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전치사 in에 ing 나왔다. 요것도 우리가 아는 표현이죠. in ing 하면은 뭐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한다 그랬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In working the phones. 그렇죠. 전화가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화에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다? We will have 12 phone line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났네 일단은. 그럼 우리는 12개의 전화선을 가지고 있을 거다. 맞죠? 근데 여기 갑자기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answer 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이게 일단 구조적으로 납득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의 have가 무엇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얘가 만약에 사역동사면 얘가 사역동사고 12 phone lines가 목적어고 그리고 뭐뭐 하게 하다라는 정도의 목적격 보어를 동사 원형으로 쓴다라면 구조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쵸? 근데 해석도 그러한지도 한번 봐야겠죠?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를 이렇게 원형으로 썼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능동적으로 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12개의 전화선이 답을 한다? 응답을 하게 할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럴듯하나 해석상으로 봤을 때 얘를 사역동사로 보고 얘를 그에 대한 목적격 보어로 보는 것은 참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의 동사 원형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데 자, 그럼 얘를 옳게 한번 고쳐볼까요? 보니까 내용 자체가 우리가 전화선을 빌려주고 그쵸? 이 12개의 전화선은 그럼 뭐 하기 위함이냐면 응답해주기 위해서예요. 응답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적어도 투부정사의 형태의 answer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응답을 할 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뭐 telephone lines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든지 아무튼간 투부정사 형태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이제 D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지금 부사네요. greatly. 부사인데 뒤에 뭐가 왔다? appreciate. 동사가 왔네요.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We will greatly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우리는 굉장히 감사할 거다. 너의 참여에 해서 동사를 잘 꾸며주고 있는 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뒤의 표현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어법이에요. 어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첫 번째 Don't think of communication as being the achievemen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think of A as B 이렇게 보여야 되겠네. A를 B라고 생각하다 표현이잖아요. 오형식 구문이었었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communication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뭐로써? being the achievement, 성취물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여기서 being이 굳이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잘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내 눈에는 이거 없이, being 없이 그냥 as the achievement만 와도 완벽할 것 같은데 굳이 얘를 왜 써주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동사가 어떤 의미를 주로 가진다라고 공부를 했었냐면, 그쵸? 무엇이다, 뭐가 있다, 뭐가 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현입니다. 이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을, 그쵸? 성취물인 것으로서 이다. 아이고, 지워버렸네. 성취물인 것으로서, 성취물이다. 인 것으로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being이라는 존재가 와도 말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A의 being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쵸? 뭐뭐로써 해가지고 여기 동명사의 목적어인 것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이세 있네요. 자, 얘는 뭐가 포인트냐면 앞에 문장에서 advanced vocabulary, 고급 어휘라는 것은 자산입니다. 그쵸? 에세이 쓰는 사람이라던가 교수들에겐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요, as it isn't going to, 뭐뭐 하진 않을 것이다. 미래 시제죠. make a difference, 그닥 차이를 만들진 않을 겁니다. 정도의 의미인데,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내용상 뭐를 지칭하고 있죠? 그쵸? advanced vocabulary를 지칭하고 있고, 단수 표현으로 등장했으니까 3인칭 단수의 대명사 is로 받아준 것은 적절하다라는 포인트가 바로 B에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때요? 대부분의 비즈니스의 dealings, 거래라는 것은 가장 잘 형성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주어를 봤을 때 이 거래라는 단어는 이행이 되어지는 수동적 주체, 그래서 비동사 PP의 수동태로 쓰는 거 당연히 적절하고요. 가운데의 best는 부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4번이 틀려야 되는 상황인데 You will get the point. 당신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포인트를 이해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by comparing. 그러니까 비교함으로써. 뭐를 비교할 건데? What of the following two sentences? 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두 개의 문장 중에 what? 무엇이 is easier to understand? 더 이해하기가 쉬운지를 비교함으로써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한국 사람들은 잘 썼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요게 있었죠? what과 which는 좀 다르다. 어느 면에서 다르다고 했냐면 what은 무엇 또는 무슨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랬고 which가 당연히 의문사로 쓰였을 때입니다. which는 어떤 또는 어떤 것의 의미로 쓰인다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요. 자, 무슨과 무엇의 의미, 즉 what을 썼을 때는 선택의 범위가 없을 때예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색깔 좋아해? 라고 할 때 what으로 물어볼 수 있죠. 왜 자꾸 지워지지? 무슨 색깔 좋아해? 라고 할 때 그러면 what color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는 대답을 어떤 걸 할 수 있죠? 그냥 아무 색이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which로 물어봤을 때는 맙소사. 자, which로 물어봤을 때는 어떤 것에 대한 차이가 생기냐면 Which color do you like? 너 어떤 색깔 좋아해? Red or black? 해서 뭘 설정해 준다? 범위를 설정해 준다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는 답을 뭐 해야 돼요? 검정 거 좋아해? 빨간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핑크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겠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범위가 설정되고 그 범위 안에서의 대답을 요구할 때는 which라는 의문사를 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뭐예요? 아무거나 얘기한 거 아니고 이어지는 두 개의 문장 중에 어떤 게 더 쉬워 이해하기가 라고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what이 아니라 그쵸, 범위를 설정해주고 있다 which라는 의문사를 써야지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에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헷갈리고 있다면 범위가 설정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물어볼 때는 which로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고 제목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소재는 photocopier, 복사기예요. 복사기. 자, 그런데 이 복사기가 굉장히 복잡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복사기 써본 적 있나요, 여러분? 제 옛날에 어학원에 있을 때 복사기 쓰는 게 참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들은 복사기 얘기하고 있어요. 주기적인 어떤 관리도 필요하대요. 그러면서도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요구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이러한 특성, 앞에서 말한 이 모든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특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자극제가 된대요. 뭐에 있어서? 비형식적인 어떠한 교류에 있어서. 왜? 그것들이라는 건 계속 복사기죠. 복사기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간접 목적어, 뭐를 줘요? 사형식이니까 natural reasons, 자연스러운 어떤 이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 할 이유? launch into는 시행하다, 시작하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화를 시작할 만한 자연스러운 이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복사할 때 얼마나 주변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근처에서. 자, 근데 어떻게 대화의 물꼬가 트게 되냐면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서. 복사기는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고장나고 했을 때 주변에 질문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캐주얼한 이 대화 자체가 can naturally lead to, 아주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other subjects, 다른 어떤 대화 주제로 이어지기도 하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rich discussions, 아주 풍부한 토론이나 대화의 장이 종종 이어지게 된다 정도의 의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복사기는 까다롭고 복잡한 기계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특성들 때문에 굉장히 대화의 장으로서 훌륭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다? 4번. Workplace Photocopier 이라고 되어 있죠. 일터에서의 복사기 아주 대화에 부스터 작용을 해주지 않느냐 정도의 주제 또는 제목을 골라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골라라. 문장 삽입 유형이고요. 이걸 굳이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요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you may consistently ask. 아마 당신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What if I lose my job? What if는 만약 뭐뭐 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이죠. 내가 직업을 잃으면 어쩌지? What if I crash my car? 내가 차 사고가 나면 어쩌지? What if criminals attack me? 범죄자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 2번은 all these what if phrases 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뭐뭐 하면 어쩌지? 라는 정도의 질문은요. 결국에 어떠한 영화를 만들어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일종의 영화를 만들어내. 어떤 영화? That constantly repeat different scenarios 라고 되어 있죠.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영화를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결국 뭘 만들어내기도 해요? A state of worry, 어떤 걱정스러운 근심의 상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뭐뭐 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 자체를 계속 한다는 거는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을 자꾸 생겨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3번 보면 The movie is that 아까 영화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영화가 이 영화인가?
라고 생각해보고 that are created by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영화들이라는 것은 don't trap you into worry. 당신을 근심이나 걱정 속에 가두지 않을 것이다. 완전 딴 말하고 있죠. 2번에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영화가 나를 걱정과 근심의 상태를 만들어버린다라고 했었고 3번에서는 날 걱정하게 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2번과 3번은 완전 반대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올 때 그래 연결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사이인 3번에 주어진 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어쩌지? 라는 근심의 질문하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스스로에게 난 뭘 해야 될까? 이렇다면 난 뭘 해야 될까? 이렇다면 정도의 좀 더 생산성 있는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 그것은 나한테 걱정을 주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테니까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주제고요. 우리 처음에 보면 the 12th to 13th centuries라고 되어 있으니까 12에서 13세기경에 there appeared 무엇이 등장했었냐면 the first manuals라고 되어 있죠. 최초의 매뉴얼이 등장했었대요. 근데 뭐에 대한 매뉴얼이냐면 teaching table manners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매뉴얼이 최초로 등장을 했답니다. 누구한테 가르쳐요? To the offsprings of aristocrats라고 되어 있으니까 aristocrats는 귀족이죠. 귀족들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가르침을 줄 만한 그러한 식사 예절에 대한 매뉴얼이 처음 등장했더라. 자, 그런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의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instruments니까 어떤 도구가 되어 왔다라는 건데 뭐 하는 도구였대요? 의도된 도구였답니다. 뭐 하기를 의도했던 도구들, 정의를 내리거나 distinguish, 구별하는 도구들. 근데 뭐를 정의 내리고 뭘 구별하냐면 who is 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from이라는 전치사가 distinguish A from B의 형식으로 등장하고 있죠. 누가 속했는가를 구별하는 건데 뭐로부터 누가 속하지 않는가를 구별하는, 그쵸? 누가 속하지 않고 누가 속하는가를 구별하는 그것으로 의도된 도구로 활용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 separating the participants from the ostracized라고 되어 있죠. ostracized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가 왔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추방된 사람들로부터의 참석사들을 다 모두 separate, 구별하고 구분짓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테이블 매너라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 귀족들을 귀족이 아닌 사람들, 그쵸? 귀족들은 who is in, 거기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귀족이 아닌 사람은 who is out, 그쵸? 차별이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구분짓는 것에 이용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에도 보면 이 food에 대한, 음식에 대한 에티켓은요, had become a sign, 뭐에 대한 상징이 되었냐면 social barriers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인 장벽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가능의 상징이다. 뭐에 대한? breaking them down. 여기서의 dam이 의미하는 건 그 사회적인 장벽을 깨부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글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 예절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쵸? 계층과 계급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데 이용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다? 테이블 매너인데 뭐로써? 마커는 상징입니다. 그쵸? 표식이나 상징이에요. 계층의 구별, 차별 이것을 위한 하나의 어떤 표식이나 상징으로서의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6번 도표니까 뭐 이거는 정답률을 제가 안 봐도 또 제일 잘 풀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자, 양인데 the amount of damage in Asia, 아시아에서의 어떤 손해의 어떤 그 양이라는 것이 was the largest, 가장 컸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amount of damage가 아시아가 제일 많았다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more than the combined amount of Americas and Europe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수치가요. 아메리카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more,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5와 35니까 합치면 벌써 50%예요. 근데 이보다는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보다 더 이상이었다라는 표현은 그보다는 작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그리고 7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풀었을 것 같고요. 목적 문제고. 자,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상품이요, 잘 작동을 안 한답니다. term이라는 것은 조건인데, 조건이란 뜻이고요. warranty라는 것은 품질 보증이란 뜻이죠. 자, 이 품질 보증의 조건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면, 만약에 이 상품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be entitled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할 자격이 주어지다라는 표현이죠. 나는 완전한 전액 환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대요. within 2 months, 2달 안에. 그리고 그것이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less죠.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I want my money back,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불해달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커피 머신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으로 가서 일치 불일치 문제,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여기 밑줄 친 부분 보면 이 Surly라는 사람은요, was against란 단어를 알아야 돼요. 뭐뭐에 반대하는의 뜻입니다. 반대하는. 얘랑 반대로 찬성하는 거는 어떤 전치사를 쓰나요? 얘는 for를 써요. 그쵸?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아무튼 이 셜리라는 사람은 반대했대요. 미국의 참여, 뭐에 대한 참여, 베트남 전쟁의 참여를 반대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개입을 지지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지가 아니라 반대죠. 정답 4번.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물어봤고요. 첫 번째 줄에서 You can buy conditions for happiness. 행복을 위한 조건을 살 수는 있대요. 그러나 행복을 살 수는 없더라. 마치 그건 테니스 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걸 비교를 하네요. 왜? To experience the joy of tennis.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너는 배워야 하고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 플레이하기 위해서. It's the same with writing calligraphy. 이거는 서예를 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야. 이번에 서예하고 이제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예라는 것도 결국 뭘 필요로 하냐면 연습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 그리고 you have to train yourself.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해. 행복이라는 것이 also like that. 또한 그것과 같아. 뭐예요? 행복을 얻는 방법이 테니스 하는 것이나 아니면 캘리그래피 쓰는 것이랑 비슷하대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다 노력해서 연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정답이 뭐다? 행복도 노력을 통해서 길러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11번은 이렇게 긴 지문이 하나 들어갔는데 요게 두 문제짜리 지문이었어요. 제목이랑 그리고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중심적으로 있냐면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쭉 읽어야 됩니다. 쭉 읽다 보면 두 가지 사례를 설명해 줘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사례를 집중적으로 좀 같이 볼 건데, 자, 피부에 바르는 크림을 마케팅하는 상황에서 그 유일한 증거라는 것, 제공된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76%, 그러니까 50명의 여성들 중에 76%가 동의했다라는 증거 정도만 제공이 됐답니다. 크림, 얼굴에 바르는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 좋다라는 광고 속에서.
그런데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증거가 단순히 어디에만 기초를 하고 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 그것도 from a small sample이니까 굉장히 표본도 작죠. 50명의 여성이니까. 게다가 with no objective measurement of their skin condition. 그 50명의 여성들의 피부 상태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측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만큼 이 에비던스는 신뢰할 만하다, 못하다, 신뢰하지 못할 만한 어떤 수준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게다가 we are not told, 우리는 이런 말도 못 들었어요. How these women were selected. 이 50명의 여성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은 건지에 대한 기준도 우리는 모르더라라는 거죠. Without such information, 그러한 정보 없이 그 증거라는 것은, 결국 제공된 증거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가요? 당연히 굉장히 유용하지 못하다라고 봐야겠죠. 신뢰가 떨어지는 증거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useful이 아니라 맥락상 useless, 쓸모가 없다라는 식의 단어가 들어왔어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D가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제목도 바로 알 수 있죠. 결국 광고에서 쓰는 어떤 문구, 그쵸? 광고성 멘트라는 것에 신뢰성에 의심스럽다라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statistical data,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50명의 여성 중에 76%와 같은 수치 관련된 데이터, 어디에서? 광고에서의 이런 수치 데이터가 reliable, 신뢰할 만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글을 읽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하지 못합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정답이 되는 건 2번이다. 자, 12번으로 가서 각각 문맥에 맞는 낱말 고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들이 그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떤 피드백? 그들의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뭐 예를 들면 무엇과 같이 있던 시험 항목에 그쵸? 시험 항목을 그쵸? 어떻게 받았을 때예요? incorrect. 그쵸?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정답이 정확지 못했을 때 우리가 incomplete 하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줄을 통해서 A의 적절한 단어를 고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비록 they do not have a strong grasp. grasp는 제가 지금 이걸 찍는 게 지금 수요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수업을 했거든요. 어제 수업에서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꼭 쥐다 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는 이해하다 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강력한 이해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뭐에 대해서? 어떤 내가 공부하는 자료에 대해서. 그런데 학생들은 주로 어떻게 느껴요? 마치 그들이 they do, 그렇다고 느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어도 이해를 한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가 지금 받고 있는 단어는 grasp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feeling of familiarity 하면 익숙함의 느낌, novelty는 신선한, 새로운 느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완전히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안다고 느낀다 그랬잖아요. 왜?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익숙한 느낌이라는 것이 됐나요? 결국 학생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굉장히 과장된 감각으로 이끌어요. 뭐에 대해서? 그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만큼 중에 내가 이만큼밖에 이해를 못했어도 나 이거 알아 라고 생각하는 과장된 감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뭔가 익숙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indsight bias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bias는 편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편향. 그런데 얘가 hind가 원래 뒤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후 판단 경향, 주로 이렇게 후 판단 편파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자, 아무튼 이것이 따라서 감소시키거나 강화시킨대요. 어떠한 감각을.
그렇죠? 어떠한 감정을 강화시키거나 감소시키냐면 그들의 실패가, 여기서 실패라는 것은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걸 의미하겠죠?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감정? 시험의 특성 때문이야.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시험이 좀 이상했어. 라는 생각의 감정을 어떻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그쵸. 강화시키는 거죠. 그냥 익숙할 뿐이지 사실상 그것을 아는 건 아닌데 학생들은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시험에서 그 문제를 틀리면 시험이 특성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강화시킨다라고 표현해야겠죠. 모이기보다는 그들의 지식의 특성이기보다는, 지식의 특성이란 건 뭘 의미해요? 내가 이만큼만 아는 거, 내가 전체를 알지 못하고 이만큼만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들이란 건 학생이죠. 뭐 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요? 피드백으로부터 뭔가를 학습하고 배우는 걸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단어의 조합은 incorrect이랑 familiarity 그리고 reinforces. 정답은 3번이네요. 좀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내용상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제가 실제로 아직은 이거를 지금 녹음하고 있는 당시에는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뭐 정답률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근데 안 봐도 이거는 정답률이 낮을 것 같은 문제고요. 요런 글을 잘 이해해야지 영어 실력도 있고 논리력도 있고 문해력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저는 incorrect이랑 familiarity 정도를 보고 정답을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이해를 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해서 시간을 줄이는 도움도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고요.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 무엇이냐? 그쵸? 무관한 문장 찾기. 자, 3번에서 4번에 이어지는 문장을 좀 보면요. 심지어 이 미국의 지방, 그쵸? 아메리카의 저 지방 지역에서는 퓨니까 관사가 없죠? 부정입니다. 학생들이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아요? In free-ranging manner,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거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쵸? 잘 안 돌아다니는데요. 그쵸? 뭐 하지 않은 상태로 성인과 동반되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대요. 앞에 내용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뭐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4번에서는요. When out of school, 학교에서 이제 학교가 끝났을 때 학교 밖에서 아이들은요 일반적으로 발견된대요. 어디에서? 동네에서 모래를 파고 있거나, 그쵸? 뭐 성 같은 걸 짓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통놀이를 하고 있거나, 뭐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거나, 공놀이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서요. 내용이 상반되지 않나요, 여러분? 3번과 4번은 내용이 반대예요. 3번은 돌아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4번은 애들이 잘 발견된대요. 이렇게 잘 밖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많이 발견돼 라고 하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번 문장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문장의 맥락을 보면 They are rapidly disappearing from the natural terra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지역에서 아이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다시 사라지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변화하죠. 그러면 중간에 낀 4번이 적절치 않은 무관한 문장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4번 어법 문제입니다. 요 1번, A번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 문제네요. 주어가 누구? The impact. 이게 지금 주어잖아요. S 붙였다. 그럼 복수로 간다. 그래서 이 tourism, 관광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are evident, 뚜렷하다. 이런 식의 해석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자, 어떠한 주거민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이렇게 이제 대시 생략이 됐죠. 대디아라고 느낀다. 그 다음에 왜? 주어 동사가 지금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 관광이라는 것이 더 많은 뭐 공원 또는 놀이의 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쵸? 그리고 improves가 두 번째 동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절에서의 두 번째 동사예요. 요게 첫 번째 동사, 이게 두 번째 동사. The quality of roads and public facilities. 어떤 도로와 공공시설의 품질을 더 향상시켜준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end 나왔으니까 마지막 병렬 찾아야겠네요. 자, s가 붙은 3인칭 단수의 동사가 병렬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얘도 3인칭 단수 형태의 동사가 마지막으로 병렬이 돼야겠죠. Does not contribute. 뭐 하는 것에 기여하지 않는다. ecological decline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태계 감소에 뭐 기여를 하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느낀답니다. 여기까지가 대절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랑 뭐 are과 does를 선택할 수 있었고 우리는 1번, 2번 정도만 지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너무 많이 말했다. 그쵸? 이거는 뭐 읽어보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제가 항상 the extent를 선행사로 하면 뒤에 관계대명사가 to which의 형태로 온다 라고 했고 그 이유는 to the extent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틀렸을까봐 벌써 막 우울한 목소리 나오고 있죠. 안 되는 거. to which를 골라야 되고 정답 3번. 만약에 몰랐다. 모르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몰랐다. 차이는 뭐예요? 얘는 불완전. 절이 와야 되고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완전절로 따져줘야 됩니다. 완전한지 한번 확인할게요. 거주민들이 느껴요. 뭐를? The natural environment가 여기가 다시 대절의 주어입니다. 대시 생략됐어요?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뭐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요? To be protected. 보호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주어랑 동사랑 대절의 목적어까지 완전하게 삼형식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to which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5번으로 가서요. 이번에도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쵸? 골라보도록 할 건데 요것만 잘 읽어도 풀 수 있고요. 저는 문제 풀 때 1, 2, 3번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요거까지 읽었더니 이상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럼 이만큼 다 읽기보다는 그냥 4번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There are far more positive. 요게 좀 중요한 단어가 되고 단서가 되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이야기래요. 자,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뭐에 대한 도움을 주죠? disprove는 옳지 않음을, 뭐뭐가 틀렸음을 입증하다는 뜻이에요. 뭐뭐가 틀렸음을 입증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옳다는 걸 입증하는 것을 그냥 prove라고 하죠. this가 붙으면 틀렸다고 입증하는 거예요. 대니아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래요. 뭐가 틀렸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팀과 운동선수에 대한 우리의 지지, 서포팅이 그것이 뭐예요? wasted endeavor 하니까 쓸모없는 노력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틀렸다고 입증하는 것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스포츠 관련된 이야기는 이상하죠. 오히려 우리의 이런 모든 서포팅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disprove의 사용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일치, 불일치 문제고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 줄을 보면 얘는 좀 안타깝게도 이 보기의 순서가 글의 순서와 그닥 많이 잘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비는 항상 있어야 되고 당황하지 않으면 돼요. 당황하지 않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자, 사람들인데 이러한 어떤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가치를 공유한답니다. 누구와? 다른 무슬림들과 가치를 공유하는데 중동 국가의 무슬림들과 가치를 공유한다라고는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긴 하지만 해서 while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while이 문두에 쓰이면 비록 그렇지만의 어도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그것들이라는 건 이런 가치를 표현하긴 하는데요. in different ways,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답니다. 어떻게? 통합하면서. 어떤 풍부한 민속적인 설화를 무엇과 통합하는 거죠? 어떤 역사인데 미신의 역사와 함께 어디로 통합을 시켜버린대요? 그들의 어떤 무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떤 practice, 관행 이것에 그냥 통합을 시키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의 내용을 보면 중동 국가와 어느 정도 무슬림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4번에 하자라족 고유의 문화적인 전통인 민간 전승 설화는 중동 지역의 무슬림 신앙의 바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동 지역과 공유하는 가치는 있지만 좀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화적인 어떤 바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건 4번입니다. 자, 17번의 주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새로운 연구가 무엇을 증명해주고 보여주냐면 What many parents have feared. 많은 부모님들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준대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도 What many of us.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로부터 기억하는 바로 그것. 그게 뭔데? 이 중학교라는 게 그 누구에게도 여기선 그 누구가 누구랑 누구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no fun, 하나도 즐거운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중2병이라는 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 우리의 모습 너무 지우고 싶잖아요. 부모님들도 너무 싫었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냐면 이 중학생의 자녀를 둔 엄마들, 이 중학생은 뭐 만 나이니까 12에서 14세의 중학생의 엄마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고 가장 우울했었답니다. 반면에 뭐하는 반면에 아가들이나 다 큰 성인의 엄마들은 훨씬 더 나은 웰빙을 누리는 반면에 중딩의 엄마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디프레스드가 되더라.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죠, 우리도. 자,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중딩을 기르긴 정말 힘들어. tough challenge야. parenting 한다라는 것은 이제 동사로 parent가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중학생들, 중딩들 기르는 것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넘어갑니다. 18번.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문장 삽입 유형이고 그러나 했어요. 역접이 잘 들어왔고 이러한 교통사고, 도로 교통사고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부상이라는 것은 모두 뭐가 돼요? preventable.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but 이전에는 이러한 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 정도의 내용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은 아마 읽어보면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맥락상 뭐가 달라지니까 벗이 왔겠지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쭉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요. 게다가 라고 했으니까 뭐 1번이랑 맥락이 같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은요. 비용이 들게 해요. 저소득과 중간소득의 국가, 그쵸? 에게 between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한 1%에서 2%의 그들의 전체 국가
국가 총생산의 1%, 2% 정도의 비용이 들게 한다라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이만큼의 비용이 들게 하다라는 코스트의 사형식 표현입니다. 아무튼 비용이 많이 들게 하더라. 특히 아까 여기 위에서도 나오지만 disproportionately니까 이러한 교통사고라는 것은 오히려 좀 불균형하게도, 그렇죠? 불균형적이게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근데 3번에서는 이런 고소득의 국가들은요, 에서는요, established set이니까 뭐 이미 형성된 또는 뭐 기존의 이런 뜻이에요. 기존의 일련의 어떤 개입, 그쵸? 개입이라는 것이 기여를 해왔답니다. 뭐에? 굉장한 감소에 기여를 했다. 뭐에 있어서의 감소죠? 사고의 감소에 기여를 해왔답니다. 자, 2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특히 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낀다라는 내용인데 3번에서는 교통사고의 감소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고를 감소시켰다라는 것은 일종의 예방이 가능하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과 3번은 내용이 연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3번 이후의 내용은 예방이 가능하다 정도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은 3번에 가장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가고요. 요거 비슷한 거 우리 공부했었어요. 지문. 뭐냐면 그때는 뭐였냐면 자신감의 표현, 우리 수업에서 했었던 거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건 타고난 거다. 그래서 innate란 단어가 정답이었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맥락이 거의 비슷한데 거의 모든 아가들은요. 미소를 짓기 시작해.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거의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웃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미소 짓는 걸 배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뭐 함으로써? 관찰하고 그리고 imitate, 모방함으로써 뭐를? 그들이 보는 얼굴의 표정을. 그러나 evidence, 그런데 어떤 증거들인데 증거들이 주장해. against 또 나왔네요. 반대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주장에 반대로 주장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미소 짓는 거 배우는 거 아니야. 배우는 거 아니야. 관찰해서 따라하는 거 아니고 배우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야. 그렇게 알고 태어나는 거야.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사례를 설명하거든요. 한 그룹은 뭐예요? 블라인드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블라인드인 사람. 두 번째 그룹은 약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블라인드가 된 그룹. 세 번째 그룹은 뭐예요?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봤는데 결국 다 어떻더라? 이 세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더라. 왜? 볼 수 있건 없건 이미 타고나는 거라서 이 세 개의 그룹 사이엔 차이가 없더라고 정도로 마무리가 돼야 견지가 유지가 되겠죠. 정답이 1번입니다. 20번으로 가서 얘도 빈칸이고요. 보면서는 좀 많이 찔렸는데 이 내용이 그렇죠? 자, 많은 부분인데 뭐의 많은 부분? spread of fake news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짜 뉴스의 확산의 많은 부분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발생이 되더라. 가짜 뉴스는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거야. 요걸 찾으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흥미로운 헤드라인, 그러니까 제목만 봐. 아니면 그 뉴스의 포토, 사진만 봐요. 또는 another 맞죠? 보고 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클릭해요. 뭐를 클릭하죠? share 버튼, 공유하기 버튼을 그냥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Without ever clicking through to the full article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기사는 클릭하지도 않고 그냥 기사의 자극적인 제목, 사진만 보고 공유하기 누른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페이크 뉴스를 공유하게 되는 거다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짜뉴스라는 건 뭐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캠페인도 아니고 censorship, 검열 때문도 아니고 공유하기 때문인 거죠. 마케팅도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공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사를 다 읽지도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공유하기 눌러서 페이크 뉴스가 생기는 것이다. 정답 3번. 자, 다와 갑니다. 21번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요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이 어법.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tempt A to B 형식으로 쓰인 tempt라는 동사의 오형식 구문입니다. tempt는 유혹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 뭐 하도록,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인데 투부정사의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반복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tempt A to B 오형식 구문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투부정사로 쓴다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해석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아 얘가 마치 cause A to B나 allow A to B와 같이 오형식 구문이고 목적격 보어를 투부정사 형태로 쓰는구나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지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뭐예요? only가 등장하면 only가 포함된 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여기까지가 only가 포함된 절이에요. 그래서 only가 문두에 오거나 또는 only가 포함된 구나 절이 문두에 왔을 때 도치 현상이 생긴다.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 when이라는 절이 only와 함께 repeated까지가 이 절의 구분이거든요. 그러면 can이 온 것은 사실상 its possessor이 주어, can, turn 부분이 동사예요. 그런데 only 때문에 도치가 돼서 can its possessor turn의 형태의 어순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가 turn이기 때문에 얘를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도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can의 영향을 받은 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뭐가 포인트냐면 이 표현을 아는지 keep something to oneself 표현이고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무언가를 자기 자신에게 keep 유지하다라는 뜻이라서 결국에 나만 알다. 발설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as long as 그가 자신만 알고 있으면 뭐를? 그 정보를 to himself. 그니까 himself의 제기대명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그가 그 정보를 본인만 알고 있는 한 정도 해석이 되는 거고 원래 이 표현의 특징상 keep 목적어 to oneself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 주어의 himself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가 온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표현상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 이제 4번이 틀린 부분이 되겠는데요. 왜 틀렸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자, 뭐가 틀렸냐면 여기서 지금 기브가 나왔어요. 4형식이죠. 그에게 그 느낌. 요거 대신 이렇게 수식입니다. 지시 형용사예요. 근데 어떤 감정? 이 우월감, 그 우월감을 준다. 라는 내용이에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왔어요. 됐어요? 그리고 대시 등장했죠. 그러면은 이 감정에 대한 어떤 수식이 들어갈 거라는 건데 so to say는 삽입구죠. 말하자면. 그렇죠? 말하자면 latent는 잠재적으로 어디에? 비밀에 포함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자, 여기서 나는 선생님 이거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했고 이게 관계대명사의 동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컴마가 왔으니까 요게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분사구문이 현재 분사가 가능한 건 얘가 목적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풀면 틀려요.
그렇게 풀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 자, 만약에 얘가 동사라면 해석을 안 한 거. 그쵸? 얘가 만약에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고 얘가 선행사다라고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포함했었던 비밀에 비밀 속에 포함했었던 이 우월감이라는 감정. 여러분, 이 포함했었던이면 뭐를 포함했는지 목적어 써줘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없어. 그쵸? 그리고 내용도 이상해. 다시 말해서 내용을 따져보면요. 비밀 속에 이 비밀이라는 것에 포함되었던 이 우월감이라는 감정이란 뜻이거든요. 포함되었던. 다시 말해서 얘는 삽입구, 얘도 삽입구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사실상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얘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ing가 오니까 얘는 동사의 형태가 아니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동사의 형태로 바꿔야 될까요? 목적어가 살아있잖아요. itself라는. 그러면 능동이긴 해. 능동이면서 그쵸? 선행사가 that feeling of 라고 해서 that feeling이 선행사잖아요. 3인칭이네. 그러면 actualizes의 형태로 동사를 써줘야 되고요.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얘가 되는 겁니다. 뭐를 현실화하는, 그것 자체를 현실화하는 이 우월감이라는 감정. 언제에만? 발설하는 그 순간에만 그 자신을 현실화하는 우월감이라는 감정.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을 거냐면 여기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사절 안에 이러한 삽입구가 있을 수 있느냐, 뭐 우리가 삽입절, 삽입구, 관계대명사절 안에 들어간 거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얘가 that feeling of superiority가 선행사예요. 그리고 얘가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얘가 그거에 대한 주격관계대명사에 이어지는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상 다 뭐다? 삽입구예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분사가 아닌 통사의 모양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진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잘 이해 못할까 봐. 자, 그러나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게 주어죠. 주지 않아요. 뭐를? 그에게 그러한 우월감을 주지 않아요. 어떤 우월감? 말하자면 비밀 속에 포함된 그 우월감인데 완전히 그것 자신을 현실화하는 우월감이기도 해요. 언제? 발설하는 그 순간에만. 자, 내용상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럼 입이 간질간질하죠. 나만 알고 있어. 예를 들면 누구를 좀 희생시켜 볼까? 예를 들면 뭐 동진쌤의 말 못할 어떤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괜히 우월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 우월감은 말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으면 별로 내가 그렇게 우월감을 못 느껴. 누구한테 발설을 하는 그 순간 동진쌤이 사실 그렇대 라고 발설을 하는 그 순간에 생기는 게 바로 그 우월감이라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용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리고 22번에서 24번까지에 이르는 요 긴 내용. 하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쉽고요. 22번부터 24번까지 문제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죠? 여기 순서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23번, 24번 사례를 풀면 돼요. 그럼 잘하신 겁니다. 일단 여기 지금 가리키는 대상 물어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낸시와 그녀의 딸 캐롤이 있답니다.
그럼 낸시는 엄마고, 그쵸? 그리고 캐롤은 딸이에요. 이 둘이 에펠타워에 있고요. 그들의 프랑스로의 여행은요, 캐롤의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답니다. 엄마가 환갑이 돼서요. 근데 그 여성은 어떤 여성이에요? 희생했어요. 그녀의 삶을. 그녀의 유일한, 그쵸? 그 뭐냐,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외동, 그쵸? 외동딸을 위해서. 그러면 누구의 삶을 희생한 거예요? 엄마의 삶. 여기서의 헐은 낸시. 다시 말하면 엄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줄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디저트를 즐기고 있었던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디저트를 먹을 일은 없어. 이 내용 다음에. C에서도 when at last 마침내 그들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레스토랑에 왜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되지? 라는 것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C를 보시면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캐롤이 서둘렀어요. 왜냐하면 she had prepared another secret surprise for Nancy. 엄마를 위해서 또 다른 secret surprise,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A에서 에펠타워에 가가지고 이렇게 석양을 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졌고 서둘렀다 정도의 내용이 더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로 시작하는 건 너무 땡큐하게도 4번밖에 없어서 우리는 4번을 선택하고 이 순서대로 글을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야 되죠? 자, 레스토랑으로 막 서둘렀어요. 뭐 아무튼 서둘렀다. 다른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글 내용에 뭐 B랑 C랑 우리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디저트를 먹기 전에 레스토랑에 도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C로 가는 거고 그들이 마침내 레스토랑에 도착했다라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This is the best food. 아, 이거 최고의 음식이다. I have ever had.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I will never forget this dinner with you. 너랑 같이 먹은 이 저녁 식사 절대 잊지 않을게. 라고 엄마가 말했답니다. 그럼 여기서의 I는 엄마네. 낸시. 그쵸?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B의 순서로 가다 보면 이제 다 먹으면서 디저트를 먹고 있는 순간에 서버가 와가지고 그가 뭘 줬대요? 아주 아름다운 부케. 그러니까 로즈, 그러니까 장미 한 다발을 준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 선물은 따님이 준비한 겁니다. 그녀가 어제 전화해서요. 우리한테 이거를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이건 딸내미예요. 딸내미는 이름이 캐롤이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낸시고 D가 낸시인 걸 알았으니까 B에 캐롤이 등장한 것은 혼자만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정답이 B, 2번 이렇게 가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글을 한번 일치불일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보니까 캐롤이 낸시에게 꽃다발을 직접 전달했나요? 아니죠. 서버가 와서 그 남자가 준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다라는 것도 역시나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25번은 뭐 긴장감 없는 신경 변화 문제고요. 자, 초반에 보면 초반에 신경만 봐도 정답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안 돼서 비행기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요. 자, 이 부분 있죠? I freeze. 내가 완전 얼어붙었다. 엄청 긴장하고 두려웠다 또는 공포감이 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느끼면서 I'm not in control of anything. 그 어떤 것도 내가 지금 통제를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 부분만 봐도요. 창피한다거나 그쵸? 또는 뭔가를 만족하고 있다거나 무신경하거나 하지 않아요. 굉장히 공포감에 떨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는 feeling that 뭐라고 느껴요? The worst is over. 아, 최악은 끝났구나 라고 느끼면서 나는 find my whole body. 내 전체 신체가 loosening up. 다시 어떻게 되는 걸 느껴요? 아, 조금 편안해지면서도 한층 이완이 되는 걸 느꼈다. 다시 보면 relieved, 안도하게 되는 상황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겠네요. 자, 1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설을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과정이에요.
조급해하면 일을 서두르게 되면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급해하는 감정만으로는 또는 그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원래 가야 하는 길을 벗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대로 늘 하던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틀린 문제 각각 개별적으로 오답 분석 그리고 단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단어 많이 외워주세요. 단어 모르는 거 많았다. 단어 외워야 됩니다. 주로 틀린 문제에 거의 뭐라 그럴까요? 7할 이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70% 이상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는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서 내가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결국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지워지네. 단어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는 다시 수업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